네, 안녕하세요. 박기현 변리사입니다. 제목이 좀 길대요. 나의 임상 경험이 AI를 만나 특허가 되기까지 의료혁신을 이끄는 지식 권리화 여정,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병원 교수님들 또는 다른 선생님들과 많이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님들의 어떤 경험, 딱히 뭐 논문화되지 않고 데이터가 되지 않아도 그 경험이 특허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파게티 레시피는 다 알려져 있는데 어느 가게의 스파게티는 굉장히 맛있고 어느 가게의 스파게티는 조금 맛이 없고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스파게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는 그 집의 노하우인데요. 그 집의 노하우가 일반적인 스파게티 레시피보다 훨씬 더 어떤 가치 있는 지식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사진 찍는 게 좀 취미인데요. 사실 사진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렇게 세 가지의 정량적인 수치를 잘 조합을 해서 순간적인 포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하우에 기반한 지식은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의 임상 현장에서 더 빛을 발할 텐데요. 특히 저희 아이가 출산을 할 때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첫 출산 때는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의 노하우로 저희 와이프를 잘 이렇게 달래주시고 잘 처치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어떤 선생님의 처치나 그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실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선생님의 경험, 축적된 노하우,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가 크다 보니까 소아과를 많이 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성홍열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붉은 반점이 나고 열이 나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해서 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께서 딱 보시더니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경험으로 바로 알게 되고 전달받는 그 과정에서 이런 진짜 노하우에 기반한 그 지식이 정말 참된 지식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험에 반대되는 것을 실험이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험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상황에서 체득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실험은 저희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하는 어떤 조건을 통제하고 반복하는 과정이겠죠.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 주관적, 맥락, 의존적인 데이터가 쌓인다면은, 실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데이터가 남게 됩니다. 경험은 지식재산권에서 분류하기로는 노하우로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험 같은 경우는 특허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하우는 뭐고 특허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특허, 애플의 특허, 이런 특허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노하우는 잘 알려져 있는 코카콜라의 레시피,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는 기업의 어떤 비공개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바로 되면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는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특허는 각국 특허청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등록 결정된 어떤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하우는 이제 기술이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공개 시 경쟁력이 상실되는 경우 노하우로 보호하게 되고요. 특허 같은 경우는 모방되기 쉽고 가치가 높은 경우에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의 성격과 지식, 경험 형태로 크게 사사분면을 그려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식의 형태가 굉장히 명시적, 개념적이고 데이터가 수치화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특허로 쉽게 보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 형태가 명시적이면서 데이터가 조금 주관적, 맥락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돼도 특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또 어떤 암묵지, 개념화되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암묵지적인 지식이 있고 어떤 객관적 수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수치 한정 발명이라는 특허가 있습니다. 특정 수치를 우리가 확보해서 특허화하는, 그렇게 보호가 됐었고요. 이 어떤 지식이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암묵지적이다 한다면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노하우로 보호를 했다는 것이죠. 특허로서 저희가 어떤 성립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아서 보호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대중화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이 주관적이고 맥락적이면서 암묵지적인 이런 경험에 기반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도 특허로서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 시대가 됐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 장표는 사실은 이제 특허청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구체화하면 AI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주겠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장표입니다.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거를 인공지능 모델이 잘 학습하게끔 전처리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모델이 그걸 학습하게 되고 학습이 완료가 된다면은 완료 모델이 추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크게 학습과 추론 두 단계를 거치게 되고 특허청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면 우리가 특허를 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고 추상적이니까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건강점수 간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1시간 운동한 사람은 10점, 2시간 운동한 사람은 20점, 그리고 3시간 운동한 사람은 30점. 근데 이 데이터 중에서 5시간 운동한 사람은 50점인데 4시간 운동한 사람은 80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를 한 것이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저 4시간에 80점 받은 거는 다른 데이터랑 또 비교해 봤을 때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4시간 운동한 게 5시간 운동한 것보다 점수가 높다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걸 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전처리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플로팅 해보면은 이제 1시간 운동했을 때 10점, 2시간 했을 때 20점, 3시간 했을 때 30점, 그리고 4시간 했을 때 운동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빼고 5시간 운동했을 때 50점 이렇게 좀 저희가 해봤는데요. 4시간 운동했을 때 이 빼는 거 이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안 중요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우리의 어떤 그 경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모델이 이렇게도 거보고 이렇게도 거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1차 함수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어떤 리니어한 직선의 함수를 도출하게 되고요. 결국에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입력층과 은닉층 출력층의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를 거쳐서 y는 10x라는 학습이 완료된 어떤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특허청의 이러이러한 요소가 특정되면은 특허를 주겠다라는 부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앞부분에 데이터 수집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4시간 점수를 뺐던 전처리 영역,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던 학습 영역,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영역,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생성형 AI라고 해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와 AI의 차이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큰 범주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굳이 실무적으로 구별하자면은 그냥 AI는 개랑 고양이 사진을 학습을 시켜서 이게 개냐 고양이냐를 판단해주는 AI라고 한다면요. 생성형 AI는 어떤 컨텐츠를 넣었을 때 다른 컨텐츠를 생성해주는 말 그대로 생성의 어떤 성질이 있는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들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챗 GPT라든지 제미나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것, 더 나아가서 텍스트를 치게 됐을 때 어떤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라고 보통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출력 데이터인적인 측면에서 AI는 어떤 판단을 한다는 반면에 생성형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특허적으로도 이렇게 접근되는 방법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 말에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의 심사실무 가이드에서 생성형 AI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헬스케어 분야에서 AI를 도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핫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부 조정,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명시해라. 두 번째는 프롬프트, 제시 명령을 어떻게 입력할지를 잘 구체화해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 쓸 텐데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갈 때 이 모델이 일반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미세 조정을 해라. 이게 파인 튜닝인데요. 그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줘라. 그게 그 기술에 대해서 새롭고 어떤 의미가 있다면 특허를 주겠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프롬프트인데요. 챗GPT를 많이 사용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뱉어주는 답이 완전 다릅니다. 저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GPT에다가 최면을 거는데요. 이를테면은 GPT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의료 관련 논문을 좀 스터디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세계 최고의 의대 교수님이야. 지금 이 논문을 나한테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좀 얘기를 거는 겁니다. 그럼 이 GPT가 그럼 내가 이제 세계 최고의 의대 교수님이지? 너는 하나도 모르는 친구니까 잘 설명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답을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시 명령,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프롬프트가 각 도메인별로 다르고요. 그 속한 분야에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는지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는지도 하나의 특허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간접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심사실무 가이드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이드가 아마 내년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생성형 AI의 가장 처음 등장한 카테고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다.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